2차 방정식 끝날 거야. 자, 2차 방정식. 들어보세요. 뭐야? 자, 2차 방정식. 이걸 나가기 전에 먼저 방정식 얘기를 좀 할게요. 방정식 중에서. 자, 방정식이라는 것은 등식 중에 하나였죠. 등식이 방정식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으로 나눠졌죠. 그쵸? 등호가 있는 식. 그쵸? 그래서 방정식은 어떤 거?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놈. 그죠? 그 다음에 항등식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 자, 이 방정식 형태는 이제 1차 다항 방정식, 그러니까 다항 방정식.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요. 다항 방정식이라는 것은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분수 방정식도 있고요. 무리 방정식도 있고요. 삼각 방정식도 있고, 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쭉 나눠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항 방정식, 여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다항 방정식 중에서 먼저 1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식 형태, 즉 어떤 식으로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얘의 해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거의 해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얘기할 수 없냐?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자, 얘 넘겨보면 ax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양변을 a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건데, 이렇게 양변을 a로 나누려면 a가 뭐가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가 0인 경우는 있잖아. 그러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됐을 때 b도 0이면 뭐가 되는 거죠? 0x는 0,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걸 우리는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0 곱하기 x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럼 x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ax 플러스 b는 0인데 문제에서 1차 방정식 요것에 해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죠.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2차 방정식 그러면 마찬가지로 2차의 개수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1차식 형태인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의 1차식 형태인데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고요. 이런 놈이 해가 무수히 많다라든가 해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 x의 개수인 a는 0이다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1차식 형태의 방정식이 된다. 됐죠? 여기까지? 자, 지웁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2차 방정식을 얘기할게요.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꼴일 것이고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2차 방정식이라는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2차 방정식의 해법,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 해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었냐면 중학교 때 배웠죠? 중3 때.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
인수분해 머시기 곱하기 머시기는 0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완전 제곱식이 있었어. 완전 제곱식이 있었는데 이 방법은 잘 이용하지 않았었죠. 왜냐면 근의 공식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방법은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근의 공식은 두 가지. 첫 번째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 두 번째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특히 여기서 b 다시라는 것은 b를 2로 나눈 게 b 다시다. 이걸 짝수 공식이죠. 그러니까 x의 개수 얘가 짝수일 때는 2로 나눠서 짝수 공식을 이용한다. 근데 중학교 때는 얘 하나만 외워라 라고 했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거의 대부분 얘를 씁니다. 그래서 둘 다 반드시 알아둬야죠. 둘 다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근의 공식.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해법을 할 수 있는데 찾을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중학교 때, 중3 때 이 2차 방정식 내용을 배웠어. 근데 고등학교 때도 지금 똑같이 배우고 있잖아. 고1 때 지금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뭘까를 알아야죠.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왜 고등학교 때 다시 또 이 과정을 언급을 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은 해가 실수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해를 구했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복수수를 배웠죠. 그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해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의 범위까지 확장이 된다는 게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의 차이야.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의 해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짝수 공식을 써서 1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면, 즉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해가 없다. 중학교 때는 그랬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얼마야 이거? 2i죠? 자, 2i다 라고 해서 이렇게 허수인 근 두 개를 갖는다 라고 여기까지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차이는 이러한 복수수의 범위까지 확장이 얘기가 되더라. 오케이? 그리고 예전에는 이 ABC가 항상 뭐였을 때만 얘기했었어요. ABC가 유리수나 실수까지만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여기가 복수수의 범위인 I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I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근의 공식 이용하면 똑같습니다.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거, 뭐 IX의 제곱 마이너스 3IX 그다음 플러스 4는 0이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고. 이런 게 나와도 얘 해를 구하려면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어려운 건 없지? 자, 세 번째 내용을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내용. 자, 세 번째는 이제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판별식이라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썼을 때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중에서 요 안에 요 놈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했죠. 요 놈을 판별식이라고 했죠. 얘가 판별식인 이유는, 판별식이라는 것은 뭘 판별하는 거야? 근의 개수를 판별할 때 판별식을 이용했죠. 자, 그러면 이 판별식이 된 이유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가 양수라면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얘가 0이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어차피 하나니까 뭐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걸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한마디로 어떠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갖는다.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도 해당이 되고 얘도 해당이 되는 거죠. 얘도 두 근을 갖는 거예요. 오케이? 두 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얘도 해당이 되고 얘도 해당이 된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가 위에 있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 뭐죠? 근이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허수인 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냐면 짝수 공식인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에서도 적용이 됐었죠. 이 놈을 마찬가지로 짝수 공식의 판별식이라고 해서 이 판별식을 디터미네이션의 약자인 d 얘는 4분의 d로 표현을 했었죠. 즉 마찬가지로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면 얘를 만족하고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면 얘를 만족하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면 얘를 만족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 판별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a, b, c가 여기에 해당이 다 되는 건데 여기서 뭐일 때 a와 b와 c가 실수일 때까지만 판별식이 적용이 돼요. 판별식이 적용된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a, b, c가 실수가 아니라 허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별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런 실수, 즉 i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 2i는 0,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예의 판별식이 양수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음수라 해서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판별식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단 이거는 적용이 돼. 판별식이 0일 때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판별식이 0일 때 중근을 갖는 것은 맞다는 거죠. 중근을 갖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실근 하나를 간다는 의미가 아니야. 허수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고 실근일 수도 있는데 그 근이 같은 것은 맞다고. 오케이?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중첩된 근을 갖는 것은 맞다. 판별식이 0이면 다른 것은 성립되지 않지만 이것은 성립을 한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판별식을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근의 개수를 얘기했는데 실근의 개수는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B, C가 실수일 때 얘의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몇 개 갖는 거예요? 두 개를 갖는 거죠. 실근의 개수는 얘는 몇 개 갖는 거야? 하나를 갖는 거죠. 얘는 없는 거죠. 빵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두 개, 하나, 빵개가 맞는데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얘기가 되는 거야. 즉 만약에 어떤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다. 그리고 k는 이거 뭐야 이거 k는 실수라고 했을 때 두 실근을 갖도록 k의 뭐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여야 된다는 얘기죠. 두 실근이라는 얘기는 얘도 해당이 되고 얘도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으면 이렇게만 돼야 되는 거죠. 그치?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개수가 허수면은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아. 중근이란 말이 들어갈 때는 판별식을 이용하지만 개수가 뭐일 때는 허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됐죠? 판별식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근과 개수와의 관계야. 뭐 다 알겠지만 중학교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유는 왜 그랬냐면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다고 한다면 얘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었을 건데 그래야 두 근이 a가 뭐가 되든 간에 0이 아닌 a가 뭐 어차피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니겠죠. 그러면 두 근 알파 베타 가져야 되잖아요. 얘를 전개해보면 a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얘를 전개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인데 이거하고 뭐하고 같아요?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b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여야 하고 C가 A 알파 베타여야 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를 넘겨보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마찬가지로 A분의 C가 된 거죠. 그래서 맞지? 자, 그러면 합과 곱이 나왔다? 합과 곱이 나왔다? 그러면 뻔히 문제에서 물어볼 거는 뭐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라든가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냐?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다. 맞죠?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알아야 제곱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차이는 중학교 때는 얘가 몇 차만? 2차만 가지고 놀았었죠. 고등학교 때는 3차 이상을 가지고 논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고 알파의 3승 플러스 베타의 3승을 구하라든가 아니면 알파 6승 플러스 베타 6승을 구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차이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켤레근이라는 게 있어. 켤레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한 근이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루트 2다. 나머지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맞아요. 없어. 그럼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A, B, C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얘가 얘면 얘의 켤레 무리수인 얘가 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3 플러스 2i가 한 근이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한 근은 3 마이너스 2i다 라고 얘기하려면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려면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얘가 가능했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켤레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한 근이라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즉 얘와 얘가 지금 무슨 관계야? a, b, c가 유리수라면 켤레 무리수의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한 근이 얘가 되면 나머지 한 근은 얘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근들이 이런 조건들이 안 나와 있고 얘가 한 근이 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조건이 없을 때는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켤레근에 관련된 얘기죠. 됐지?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근의 성질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근의 성질. 어떤 얘기였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얘의 두 근이 모두 양근이다. 양수인 근이다.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근이다. 음수인 근이다. 세 번째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다. 네 번째는 두 근이 서로 다르고 다른 부호고 절대값은 같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얘가 더 응용이 되면 다섯 번째는 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데 음근의 절대값이 뭐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또는 뭐 작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자 1번부터 봅시다. 두 근이 모두 양근이다 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이 양수죠. 즉 여기서는 두 근이 뭔지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합이 이거였잖아.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것이 양수다 라는 조건을 준 거죠. 이 말은 얘를 준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양수해죠. 즉 a분의 c도 양수다 이걸 준 거죠. 그럼 이 둘만 알면 됩니까? 두 근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두 근이 있어야 이게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서로 다르란 말이 없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은. 오케이? 이게 나중에 이제 고차 방정식에서도 보기차식의 근의 성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거기에서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야 돼. 두 근이 음수이면
두근의 합이 음수일 거 아니야.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두근의 합이 음수. 두근의 곱은 양수죠. 마찬가지로 두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요 셋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면은 두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볼라? 모르죠. 그치? 모르기 때문에 두근의 곱만 음수다.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는 양수면 하나는 음수니까. 그리고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뭐냐? 이유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죠. 두근의 곱이라는 게 a분의 c가 음수야. 그죠? a분의 c가 음수죠. 그런데 판별식이라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였단 말이야. 그러면 a분의 c, 두 수를 나눈 게 음수면 곱한 것도 음수죠.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b제곱은 어차피 항상 양수일 거고 얘가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양수 되겠죠. 그러니까 저절로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어요. 즉 서로 다른 두 부호의 근이다라고 한다면 판별식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서로 다른 부호인데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두근의 합이 0이겠죠. 왜? 하나가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잖아.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음수겠죠. 판별식은 안 해도 된다. 맞죠? 얘의 조건이 있으면 판별식은 안 해도 된다.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두근의 합이 뭐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죠. 그치? 음수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4면 얘는 뭐 3 이런 거라는 얘기잖아. 두근의 곱은 음수. 그죠? 판별식은 할 필요 없는 거야. 맞죠? 얘는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합이 양수고 곱은 음수.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게 근의 성질에 해당이 되겠죠. 잘 적어놔야 되겠죠, 이것은. 그렇죠? 필기 좀 해놓고. 엄마. 아, 이런 거 뜨지 마, 좀. 어이. 적었어? 알아?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이제 하나 남았죠. 2차 방정식 얘기는 다 끝났어요, 사실. 2차 방정식 얘기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 절대값 부호가 있는,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과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우스 기호가 있는 방정식. 가우스 기호가 뭔지는 알죠? 가우스 기호 x는 뭐야?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절대값 뭐 예를 들어서 x-1 플러스 뭐 x 플러스 4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해법부터 얘기하자면 절대값 안의 값이 0이 되는 x값으로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세운다. 뭔 솔? 절대값 안에가 x-1이죠? 그럼 뭘 기준으로? 1 기준으로 어떻게? x가 1보다 작다.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다. 등호는 여기든 여기든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여주면 돼. 왜냐면 1이 되면 얘가 0이거든. 0은 플러스를 붙이든 마이너스를 붙이든 어차피 0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등호가 붙든 여기다 등호가 붙든 한 군데만 붙여주면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범위를 놓고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가정하면 얘가 음수잖아. 음수면 절대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4는 0. x 없어지니까 뭐야? 5는 0.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가 없다는 얘기고요. x가 1보다 크면 얘 양수니까 x 마이너스를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x 플러스 4는 0. 그래서 계산하면 2x 플러스 3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 1보다 커야 되니까 해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해서 구하는 게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범위를 설정합니다. 선생님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 두 개 있으면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따지면 되죠. 그렇죠? 얼마하고 마이너스 3하고 1에서 0이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인 경우 1에서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 해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절대값 있는 방정식. 가우스 기호가 있는 방정식인데 가우스 기호에 대한 학생들이 이제 이 의미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먼저 자 가우스 3.4 얼마죠? 3. 가우스 1.5는 1. 가우스 7은 7. 가우스 마이너스 1.9 1.4는 마이너스 2죠? 그쵸? 마이너스 1.4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4가 여기쯤 있으니까 이거보다 크지 않은 제일 큰 정수니까 이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의 의미는 초등학교 관점에서 보면 가우스를 씌우면 뭐의 의미냐? 뭐였어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뭡니까? 버림이죠. 버림. 그렇죠? 4가 돼도 5가 돼도 다 버려버리면 되니까 7 버림하면 소수 첫째 버리면 그냥 7이잖아. 이런 의미고요. 중학교 관점에서 가우스는 중등에서 가우스의 관점은 뭘까요? 루트 11 가우스 얼마야? 루트 11의 가우스 3 그치? 2 플러스 루트 5의 가우스 4 뭐죠? 루트 11의 정수 부분 3 2 플러스 루트 5의 정수 부분 4 그죠? 한마디로 중등에서의 의미는 어떤 x에 대해서 가우스가 있다 그러면 x의 정수 부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x 마이너스 가우스 x다 이렇게 표현되면 얘는 무슨 의미를 하는 거죠? 소수 부분이죠. x의 소수 부분 얘기하는 거지? 그죠? 맞잖아. 2 플러스 루트 5 빼기 가우스 2 플러스 루트 5 그러면은 얘가 4. 얼마인데 4 빼면 0. 얼마 그죠? 그러니까 얘의 소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가우스의 의미는. 자 그렇다면 자 가우스가 있는 형태의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문자마다 가우스 기호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 부분적으로 가우스 기호가 있는 거. 가우스 기호가 있는 경우로 나눠지죠. 그럼 문자마다 가우스 경우가 있는 경우는 치환을 이용한다. 뭐를? 가우스 x 이렇게 된 부분을 t로 이렇게 치환.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범위가 설정되는데 범위를 설정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왔어. 문자마다 다 가우스가 있죠?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3,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t는 얼마야?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치? t가 3하고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은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x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우스 x가 3이라는 얘기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럼 x는 얼마예요? 3이어도 되죠? 3이어도 되잖아. x는 3.1이어도 되지. 3.2여도 되죠. 그러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다 되고요. 4보다 작은 놈 요거면 다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가 부등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죠. 얘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죠. 마이너스 0.4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만 풀어봐. 일단 문제 하나만 낼 테니까. 2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지금 2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나왔니? 얼마 나왔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음. 어? 어? 어. 어. 같고 뭐가? 그래 얘만 되지 얘만. 대부분 학생들이 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나고 뭐 2분의 1보다 작다라든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유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쌤이 얘를 이렇게 준 것은 2, 1, 1, 1 마이너스 뭐 결과적으로 가우스 x는 얼마고 얼마 나와요?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뭔가를 치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항상 뭐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치환은 문자는 즉 치환한 것은 죽어서 변형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 문자는 치환을 하면 얘의 원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얘의 원래 성질이 뭐였어요?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였죠. 그러니까 얘는 정수여야 돼. 가우스의 값은 무조건 정수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버려버려야죠. 그치? 그래서 얘만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치환하는 형태.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분적으로 가수가 있는 경우.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여기는 좀 지울게요. 절대값이 있는 거. 자, 두 번째는 자,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x의 제곱 마이너스 뭐 가우스 x 마이너스 뭐 3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 4보다 작다 또는 3보다 작다. 범위가 주어지죠. 이런 경우에 이 방정식을 풀어라. 부분적으로 있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범위를 설정하라 했어요. 그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 가우스의 값이 달라지는 시점으로, 즉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어디까지기면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가우스 x의 값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가우스 x 값은 2가 되죠. 이렇게 가우스의 값이 변하게 되는 시점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범위일 때는 가우스 x는 0이야. 그러니까 얘가 0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x는 얼마 나옵니까? 넘어가면 3되고 제곱이 3이니까 뿔마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놈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죠. 이 범위일 때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해가 없다. 맞죠? 루트 3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마이너스 루트 3도 안 들어가니까. 됐습니까? 다음 얘가 0이니까 다 0 되잖아. 그치? 얘인 경우에는 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해공식에다 넣어봤더니 2분의 1 뿔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신가 4, 3, 12 이렇게 되는 거죠. 즉 2분의 1 뿔마 루트 13이야. 그러면 2분의 루트 13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수예요? 3. 얼마죠? 그러면 1 플러스 3. 얼마면 4. 얼마를 2로 나누면 얼마 되지? 2. 얼마.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뭐 하면 음수되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죠. 여기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 만약에 들어간 놈이 있으면 걔가 헤드가 되는 거고. 자, 얘인 경우에는 얘가 2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3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x는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없죠? 는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 방정식에 해는 없는 거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더 시키자면 자, 이 안에가 가우스 x가 아니라 2분의 x의 가우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3분의 x의 가우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2x의 가우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 안에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4 가우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됩니까? 이 범위가 0에서 1이야? 아니죠. 0에서 얼마까지일까? 이 범위 그대로라면 2분의 가우스 x가 언제까지 적어야 돼요? 얘가 0이나 0보다 크면 다 0 맞아. 1이어도 0이죠.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1.5여도 0이야. 2가 됐을 때 비로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0에서 2까지.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2에서 4까지겠지. 맞습니까? 이게. 그럼 얘가 0 되고 얘가 1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2x면 어디서? 0에서 2분의 1까지겠죠. 그게 0이 되는 거죠. 2분의 1부터 1까지 1이 되는 거고 3분의 1였으면 0에서 3까지죠. 그리고 3에서 6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얘는 어떻게 하냐? 이 가우스나
정수가 더해진 놈은 정수만 따로 빼줘도 된다. 물론 얘가 정수가 아니고 0.5 이런 거면 안 돼. 근데 정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빼줘도 무방하다. 가우스인 경우.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정수인 경우는 따로 빼도 된다. 그래서 얘가 뭐 3.5다. 그럼 둘이 더하면 7.5. 그럼 7 나오죠? 얘가 3.5다. 가우스 하면 3이잖아. 7 나오죠? 똑같다 이거야. 정수인 경우. 이렇게 범위를 따로 설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우스가 들어가 있거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놈도 이렇게 설정해서 구할 수 있다. 필기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어디까지 나온 거냐면 지금 이 그 개념 설명까지 한 게 바이블에서 169페이지까지 다 나온 거예요. 2차 방식 다 끝난 거예요. 개념 설명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이제 쭉쭉 풀어볼까요?
자, 이제 교재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설명은 다 했어. 이제 문제로 바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제 1번. 자, 문제에서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어디에도 없죠? 1차 식이지만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0이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지. 전개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ax 마이너스 a는 x 플러스 1. 그치? 넘기면 a 마이너스 1의 x는 a 플러스 1. 됐죠? 자, 첫 번째 뭐가 얘가 0이 아닌 경우니까 a가 1이 아닌 경우에는 x는 a 마이너스 1분의 a 플러스 1. 끝. 넘기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a가 1이면 0x는 얼마 돼요?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5의 x는 a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니까 일로 넘기면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의 x가 a 플러스 3. 그러면 3일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3 a 플러스 1의 x는 a 플러스 3. 좋다구나 하면서 이거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3이 아닌 경우, 그죠? 또 뭣도 아니어야 돼? 마이너스 1도 아닌 경우는 넘어가면 약분되고 뭐 x는 a 플러스 1분의 1이다.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면 0 곱하기 x가 2 이렇게 되죠. 해가 없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서술형이 나와도 이렇게 분류해서 쓰면 되겠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특히나 뒤에 보면 해가 무수히 많다. 1차식인데 또는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다. 이러면 뭐야? 개수, x의 개수가 0이라는 얘기지. 그죠? x의 개수가 0이라는 얘기야. 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x는 k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 플러스 6x. 자, 일로 다 넘겼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x의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의 x. 뭘 넘긴 거냐면 요놈하고 요놈. 그치? 이것이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k제곱 플러스 2k. 그러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니까 4e 마이너스 플러스. 즉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 x는 k 플러스 2.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얼마? k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2면 되죠? 마이너스 2면 0, 얘도 0 되니까. 그리고 해가 없을 때는 k가 얼마면 돼요? 4면 되죠? 4면 얘가 0 되지만 얘는 0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m이고 얘가 n이니까 둘이 더하고 있으니까 얼마? 2.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쉽지?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루트 1을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근해 공식에다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근해 공식에다 이용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중분호가 돼요. 이중분호를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수분해 한대. 이게 이런 놈이 있어도 1번하고 뭐 4번만 얘기를 할 건데요. 루트 있는 놈.
다른 것들은 뭐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든 아니면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자, 1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는 0 이렇게 나왔는데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루트 2로 묶었더니 얼마?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냥 있다고 쳐. 루트 2 있으면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러면 루트 2하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고 둘이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야. 이건 1, 1이고 그치? 어디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마이너스 1이 됩니까? 여기 있어야죠. 그치? 따라서 이거는 원래 xx였으니까 x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따라서 해는 루트 2하고 얼마?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0 되려면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 4번 볼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는 0 물론 인수분해 하려고 해가지고 뭐 루트 2 어쩌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근해공식에다 넣읍시다. 근해공식에다 넣으면 2a 분의니까 4분의 마이너스 b 루트 3 뿔마 루트 2a 제곱 3이죠? 마이너스 4ac 얼마? 4 결과적으로 4분의 루트 3 뿔마 루트 마이너스 16이니까 얼마? 13? 16에서 3 빼면 16에서 3 빼면 그쵸? 결과적으로 4분의 루트 3 뿔마 루트 13i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복수수의 범위까지 해를 구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넘어가 되죠? 넘어가 되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에서 뭐 다 그런 내용들이고. 자, 2-3번 한번 볼게요. 2-3번. 잘 봐야죠.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루트 2 플러스 1하고 1. 얘가 이거 나와야 돼. 루트 2가 어디에 있으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루트 2가 어디 있어야죠?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아래 있어야죠? 그래서 아래 루트 2. 1. 그러니까 마이너스 된 거 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둘이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2 되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맞나? 잘못됐다. 얼마? 마이너스 2 이거지? 그렇지? 이렇게 둘이 하면 마이너스 루트 2 곱한 거니까 이렇게. 자,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맞죠?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여기에 x, x 이렇게 있었던 거니까 해는 얼마입니까? 요것이 0 되려면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이거죠? 그 다음 얘가 0 되려면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해가 되는데 얘는 유리화해서 답을 써줘야 되겠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뭐 루트 3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끝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겠죠. 쉬운 문제들이니까. 자, 이번에 절대값 있는 놈이 나왔네요. 범위를 나눠서 풀어라 라고 했어요. 자,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놈이 0이네요. 얘는.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경우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 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3, 4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얼마? 3하고 마이너스 4인데 음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만. 얘는 x의 제곱,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야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 마찬가지로 3, 4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4하고 마이너스 3인데 양수만 되는 거니까 4번. 됐죠? 얘는 뭘로 나눠? x가 1보다 작냐? x가 1보다 크나 같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됐지? 어려운 게 없어. 자, 그러면 뒷장 한번 볼게요. 뒷장에서 이제 그 얘기되는 게 3-3번 볼게요. 그냥 봐. 자, 얘는 가우스가 있는 놈이네. 뭐? 부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를 범위를 나눈다고 했어요. 0보다 크나 같고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가우스 x는 얼마가 된다? 0.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경우에는 가우스 x는 얼마가 된다? 1. 만약에 여기가 는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x가 2인 경우 따로 써야 됩니다. 2가 된다 이렇게. 만약에 는이 있었으면. 근데 여기서는 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0이니까 일단 0 집어넣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버려요. x는 뿔마 루트 2분의 1 맞습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인데 2분의 루트 2 중에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어? 2분의 루트 2밖에 없죠? 그럼 얘가 1이라고 한다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야. 맞죠? 그러면 x제곱이 1이니까 x는 뿔마 1.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1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얘하고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얘가 가우스 마이너스 x였다면 어떻게 될까? 범위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0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는이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면 는이 여기 있지 않고요. 이쪽에 있어요. 이러면 마이너스 x가 가우스가 얼마 되냐? 얼마 될 것 같아? 0.1, 0.2 이런 건데 마이너스 0.1, 0.2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맞아?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얘는 2가 는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써야죠. 그치? 마이너스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빠진 거 하나 있잖아. x가 0일 때 따로 해야죠. 왜? 는 있고 여기 는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x는 얼마 돼? 0 이렇게 놓고 계산합니다. 알겠어? 아, 가우스 안에가 마이너스면은 는이 이쪽에 붙지 않고 이쪽에 붙는구나. 오케이? 그런 것들도 뭐 책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 다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온다고. 가우스 x 플러스 마이너스 가우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뭐 이런 걸 구하라.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돼야 되니까 어떤 경우? x가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둘 다 있는 경우에는 x가 정수일 때 따로 쓰고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다 따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는이 둘 다 붙으면 안 돼.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활용. 이건 사실 중학교 거죠. 중학교 게 뻔한 게 여기 개수가 x래. 폭이 몇 미터냐라고 했으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40 마이너스 2x죠. 얘는 60 마이너스 x죠. 그러면 60 마이너스 x하고 40 마이너스 2x하고 곱하면 151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해서 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 특히나 다음 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라고 했죠. 한쪽으로 다 몰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어요. 다 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치? 아마 이쪽으로 위에다 몰면 여기가 이만큼 떨어졌을 거고 이쪽 몰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들만 따지면 되겠다. 뭐 이렇게 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했어. 얘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마찬가지야. 이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된다고 했죠. 마치 퍼즐 맞추기 하듯이.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생깁니까? 얘는 두 개니까 두 칸이 이렇게 되고 얘는 한 칸만 이렇게. 자국만 남겠죠. 이렇게. 자국만.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x면 얼마? 2x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안하게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 황금비 뭐 이 내용은 뭐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하나만 해봐. 지금 4-3번 이 문제만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잘 모르겠지.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유리식이라는 단원에서 비례식을 배우면 알겠지만 a 대 b가 x 대 1이다 그랬어. 그리고 얘 형태가 지금 무슨 형태로 있죠? 분수 형태로 있죠? 분수 형태로 있죠? 그러면 a 대신에 x를 b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a 대 b가 예를 들어서 4대 3이다 그러면 a를 4k, b를 3k라고 원래 놔야 돼. 원래는 이렇게 놔야 되는데 왜? 실제로 4, 3이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분수로 돼 있으면 여기다가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k하고 k가 서로 약분이 돼버려요. 나중에 어차피 이거를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a 플러스 b분의 2a 마이너스 3b 요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원래는 여기다가 4k 플러스 3k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8k 마이너스 9k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k분의 7k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다가 그냥 4, 3을 넣어볼게. 4 더하기 3분의 4, 2, 8 빼기 3, 3, 9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비례값이 나오고 얘가 분수 형태다 그러면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도 무방해요. 집어넣으면 a가 x라고 생각하면 x분의 1은 맞죠? x 플러스 1분의 x 맞아요? 하면 x 플러스 1은 x의 제곱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요.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뿔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ac
4ac 맞죠? 2분의 1 뿔마 루트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말이 안 되지? 뭐가? x의 값은 x의 b는 얘는 다 양수에 비워야 되는데 그치?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a, b 자체도 양수기 때문에 따라서 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황금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황금비를 이루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우리 A4지 있죠? A4지. A4지의 가로 세로의 비율이 실제로 이 황금비를 이루고 있어요. A4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저기가 아니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판별식. 자, 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다음 k의 값 범위를 구하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경우 뭐 어떻게 하면 돼? 2k-1 k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 이용해도 되죠? 안족하죠? 얘가 복수수다 뭐 이런 말이 아니니까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0보다 크다 이러면 됩니다. 그럼 이거 전개해보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의 제곱이 이거면 되니까 없어지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1 k는 부대면 바뀌죠? 4분의 1 이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중근일 때는 뻔히 뭐겠니? 이게 는 0이니까 k는 4분의 1일 때겠죠. 허근일 때는 k는 4분의 1보다 크다겠죠. 그치? 얘네 둘이 아닌 놈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됐니?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뒤에서 보면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정수 a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다 뭐 유리수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모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알아. 자, 얘도 허근을 갖는데 한번 해볼게요. 판별시켜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4ac 4ac c가 이거죠? 음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얘도 어떻게 돼야 돼? 2a니까 짝수공식 써서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죠? 뭐 이거 계산해봤더니 1 마이너스 7428 마이너스 4a가 4a 넘어가고 얘는 마이너스 27이죠. a는 마이너스 4분의 27보다 크다. 얘는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a는 0보다 작다. 이거죠? 그럼 얘가 대략 얼마 정도 된 거야? 마이너스 6점 얼마인가요? 그치?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6 해당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6개 그럼 되겠죠? 됐지? 뭐 굉장히 쉽죠? 다음 장 자, 오늘 판별식까지만 나갈 거야. 문제 푸는 것은. RPM의 판별식까지 풀어갖고 오면 됩니다. 판별식까지 풀어갖고 오면 돼요. 자,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도록 A 값을 정하고 그때의 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이거 실수 A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겠구나. 근데 실수란 말이 없어도 중근을 갖도록이니까 얘가 실수가 아니라 복수수라 할지라도 판별식을 이용하면 돼요. 중근은 맞다고 했잖아. 앞에 2 있으니까 우리는 짝수 공식 a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d야. 이것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죠. 이것이 0 이렇게 되면 된답니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 0이다. 얼마?
4, 2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a는 2하고 마이너스 4. 자, a가 2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면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니까 이때의 중근 해는 3이 되겠죠? 3,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a가 2일 때 이런 거고요. a가 마이너스 4라면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3 되고 얼마? 플러스 6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중근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치? 이때 해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중근을 간다는 얘기죠. 뭐시기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러니까 중근을 가질 때 얼마? a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이것이 0이다. 그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3, 12는 0. 6이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따라서 a는 얼마하고 얼마? 6하고 마이너스 2.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자, 6-3번 별표 한 3개만. 6-3번 별표 3개만 치세요.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요놈은 뭐하고를 섞어놓은 거냐면요. 판별식은 0이다. 중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항상 중근을 가질 때.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과 그 다음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그렇죠? 이 둘을 섞어놓은 거야. 섞어놓은 거예요. 뭐 이 상태에서 항상 따질 때 판별식을 먼저 항등식을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얘를 m에 관한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중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중근을 가질 조건을 해봐. 그러면 x라는 놈이 다 없어지겠죠. 자, 해볼게요. 앞에 2가 쓰니까 짝수공식이야.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짝수공식을 엄청 많이 써. m 플러스 a의 제곱이라 써도 되죠? 물론 마이너스 있지만 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없으니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0 됐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 봤더니 m제곱 플러스 2am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a제곱은 0. 뭐가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죠? 얘도 없어지네? 그치? 근데 얘가 뭐에 대한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m으로 묶어내면 2a 플러스 2의 m은 0 이렇게 된 거야. 그럼 m이 뭐가 되든 간에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6-3번은 학교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별표를 좀 쳐두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왜 이래 또. 이런. 끝이네.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쌤이 안 푼 표현 바꾸기 문제들만 한번 해보시고요. 숙제는 어디까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 판별식까지 해주시면 돼요. 사실 판별식 문제에서 한 문제 좀 자주 나오는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에 대한 얘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지. 판별식 2번 이용해야 되는 거. 그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아마 숙제 RPM 풀다 보면 아마 그런 문제 한 문제씩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얘기를 그때 가서 해줄 테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